안녕하세요. 뻘지정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레노버의 요가 슬림 7 프로를 가져왔는데요. 레노버 노트북 하면 떠오르는 게 싱크패드, 요가 이 두 개죠. 게이밍에는 리전 시리즈가 있고요. 특히 요슬프라고 불리는 요가 슬림 프로 시리즈는 인기가 많은데요. 작년에 AMD 발표에서 요 시리즈를 리사소 CEO가 직접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깔끔하죠. 무광의 매트한 그레이색인데 해외에서는 패브릭 소재의 커버 버전도 있다고 해요. 14인치짜리라서 되게 작은데 이게 무게 부분이 의외로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쓱 해도 열립니다. 이렇게 180도까지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키보드를 보니까 폰트가 명조체더라고요. 보통은 고딕 유료 넣는데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었고, 키 스타일도 약간 아래쪽이 U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디스플레이부터 살펴보면 14인치 HDR10을 지원하는 16:10 비율의 IPS 패널을 사용했는데요. 화면이 작은 편인데 의외로 QHD 2.2K 해상도가 들어갔어요. 직접 측정을 해보니까 sRGB 100%에 밝기는 최대 350니트로 좋은 편이고요. 색상 정확도도 한두 색상 빼고는 전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일단 16:10이니까 약간 작업용 느낌도 주면서 확실히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을 주죠. 베젤도 굉장히 얇아요. 가장 중요한 건 스펙이죠. CPU는 8코어 16스레드의 라이젠 7 4800H가 들어가 있고요. GPU는 내장 그래픽으로 베가 7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DDR4 16GB 램에 NVMe 512GB SSD, 윈도우 10 프로가 탑재되어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라이젠 노트북이 나오면 야, 이제는 정말 대세네요 라고 말했었는데 이제는 너무 당연해가지고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게 됐죠. 성능도 한번 알아보면 먼저 파이어 스트라이크인데 3700점이 나왔고요. 온도는 70도로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전력은 50W를 소모하네요. 타임스파이는 1150점을 보여줬는데 그래픽 성능은 대충 외장 GT103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CPU도 살펴보면 3740점으로 데스크톱이 라이젠 5 3600과 약간 떨어지는 점수인데 온도가 70도밖에 안 돼요. 세팅 특성인지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소음도 없는 편인데 한 5분 정도 풀로드를 해야지 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싱글코어는 4.2GHz, 올코어 부스트 클럭은 3.5GHz 정도로 약간 소음과 클럭을 타협한 세팅인 것 같은데 업무용 타깃인 것을 생각했을 때 밸런스는 괜찮았습니다. 물론 업무용이라고 게임을 못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죠. 롤 같은 경우에는 매우 높음에서 130프레임으로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했고요. 이 정도면 거의 날아다니는 수준이고, 오버워치도 해봤는데 보통에서 평균 70프레임 가량, 낮은 옵션에서 100프레임 가량을 보여주더라고요. 옵션 타입으로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수준이죠. 제가 리뷰를 하려고 제품을 받으면 이제 상세 페이지를 제일 먼저 보거든요. 제품 상세 페이지가 이 제품을 설명하는 건데 크리에이팅에 적합하다고 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가벼운 영상 편집 정도는 할만해요. 풀 HD 컷 편집이라던가 브이로그 정도 자막 넣고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풀 HD 단일 영상 프리뷰가 이 정도 속도가 나와요. 크게 끊김은 없죠. 다만 여러 트랙이 겹쳐 있거나 4K 작업 같은 경우에는 프록시를 사용하셔야 할 것 같고요. 포토샵은 좀 더 원활했는데 간단하게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6:10이기 때문에 레이어 수가 좀 더 많이 보인다는 게 장점이죠. 그런데 제가 쓰면서 재밌는 기능들을 몇 개 발견했어요. 일단 레노버 벤티지라고 장치 현황이나 업데이트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거 커말모 분들에게는 용인할 것 같고요. 레노버만이 AI 기능이라고 약간 차별화된 그런 기능이 또 있어요. 미라 매트릭스 글랜스라고 기본적으로는 얼굴이나 눈, 시선까지도 트래킹을 해가지고 노트북 앞에 앉은 사용자가 화면을 안 보고 있으면 자동으로 디스플레이가 블러 처리가 되고, 또 뒤에서 누가 보고 있으면 주의를 줘서 이렇게 알려줘요. 이런 물리적인 보안까지도 신경을 썼단 말이죠. 심지어 건강까지도 케어를 해줘요. 제가 이렇게 허리를 숙이면 거북목을 조심해라 고도 알려줍니다. 참 친절하죠. 제가 쓰면서 소소하게 느꼈던 장점이 일단 16:10이어서 더 많이 보이니까 웹서핑이 좀 더 시원시원한 감이 있고요.
그리고 부팅이 되게 빨라요. 레노버 플립 투 부트라고 하던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노트북을 켜려면 이제 커버를 열고 전원 버튼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치잖아요. 그런데 얘는 커버를 이렇게 딱 열면 자동으로 부팅이 되고 윈도우 헬로로 안면 인식까지 한 번에 해서 바로 윈도우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IR 적외선 카메라도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도 얼굴 인식이 되고요. 절전 상태에서는 이제 더 빨리 켜지고 이런 어떤 세세한 사용성이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불편한 점도 있겠죠. 일단 포트를 보면 우측에 전원 포트, USB Type-A 그리고 헤드폰 단자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USB Type-C 단자 2개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단자도 없고 USB Type-A 포트는 1개고 Type-C 포트가 2개가 있긴 하지만 하나는 또 충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포트 구성이 아쉽더라고요. 반면 키보드 키감은 좋은 편이고요. 아래쪽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때 이렇게 하기 참 편했습니다. 그리고 확장성이나 이런 거는 직접 보여드릴게요. 분해 자체는 보이는 나사만 몇 개 풀면 돼가지고 쉬운 편에 속합니다. 자, 뜯어서 안쪽을 살펴보면 뭐야, 야, 이래서 쿨링이 좋았네. 지금 보시면 뭔가 막 외장 그래픽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여기 중간에 이제 통합된 칩이 4800H가 있는 거고 여기에 연결된 히트 파이프와 팬이 2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쿨링이 괜찮았던 거고,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는 잘 안 하거든요. 이제 하나면 그냥 하나만 연결해 두는데 이건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일단 M.2 SSD 포트 1개, 그리고 램 소켓은 없는 걸로 봐서는 온보드로 램이 들어간 것 같네요. 그 말인즉슨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61Wc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요것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게임은 1시간 25분, 영상 연속 재생에서는 4시간 10분으로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진 못하지만 급속으로 50%까지 30분 만에 충전이 가능해요. 그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 AS를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사실 외산 노트북은 AS가 말이 많은데 레노버도 피할 수는 없죠. 보통은 이제 1년 보장이잖아요. 근데 얘는 3년 워런티에다가 이제 자판에다가 물을 쏟거나 뭐 떨어뜨리거나 그런 사용자 부주의, 과실도 1년 동안 무상 AS를 해준대요. 이제 전화로 퀵 서비스 왕복도 지원해주고요. 야, 광고할 때 이런 걸 좀 광고하면 좋을 텐데 싶죠? 사실 이 AS가 제일 신기했던 부분이고 레노버 AS 평가가 이제는 좀 바뀌겠죠?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1.3kg의 가벼운 무게, PD 충전도 되고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180도까지 펼쳐지고 360도는 안 됩니다. 후기를 보니까 뭐 평가도 괜찮고 별다른 이슈도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데일리로 출장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용도로는 괜찮습니다. 자, 궁금하신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